기본적으로 일단 진행한 이 화면 모습이고요. 일단 못 만나. 네, 플라톤 DB를 일단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. 일단 마리아DB 쪽에 플라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 해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으로 DB를 생성하고,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통해서 이 RM은 저 플라톤에 있는 DB의 내용 중 하나를 갖고 와서 그와 똑같이 만든 모습입니다. 여기 아까 요거는 이제 플라톤 DB에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 플라톤 DB에서 이 해당 부분을 이제 찾아서 그거랑 똑같이 만든 게 아까 그 DB이고요. 이게 DB 테이블에 렌더링 해주는 코드입니다. 여기가 이제 CSS 설정인데요. 아까 내부바 설정할 때 디스플레이를 16분에서 21분까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그 아이템을 배치해주고 마진을 설정해주는 부분이고요. 트랜지션을 통해서 내부바가 이게 변화 효과를 준 부분입니다. 그리고 23번에서 31번까지 내부반의 UI 설정으로 포트와 아이템들의 배치를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. 네, 여기서 사이드바 이 부분인데요. 사이드바 부분은 34번에서 44번까지 사이드바의 전체적인 효과. 아니, 영준 씨 스톱하세요. 네. 네, 그냥 스킵해 보세요. 쭉 어디까지 했는지 보게. 네. 네. 여기까지. 본인이 뭐가 안 되는지 알죠, 지금? 네. 네요. 네.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. 지금 영준 씨는 지금 문영석 씨하고 달라요, 입장이.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되지. 그래 안 그래요? 그렇죠. 영준 씨 정보통신과 나온 거 맞아요? 이렇게 네. 인신공격이 되나? 아니 거기서는 HTML하고 CSS는 거의 안 들어가지고요. 아니 HTML, CSS가 아니라 클론 코딩을 하면 클론 코딩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사이트를 클론 코딩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절차를 다 따라가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? 클론 코딩 할 때. 사이트 코드를 봐야 되겠죠? 네네. 기능정일 거 아닙니까? 기능정의. 그죠? 네. 플라톤 기능정의부터 하셔야지. 그래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. 기능정의. 두 번째 뭐예요? 화면 설계지 뭐. 그죠? 그렇죠. 네.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까먹은 거예요? 네. 참 어렵다. 그죠? 그러게요. 네. 아니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우리 변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란 말이에요. 맞죠? 그죠? 근데 우리 영준 씨는 전공이잖아. 참. 그러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기초적인 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. 네. 자, 기능 정의 하시고 화면 설계 하시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? 대시보드 말씀하신 건 아니죠? 예? 이게 대시보드하고 상관이 아니냐? 지금 플라톤 클론 코딩 한다면서요, 지금. 네. 예, 그러면 플라톤에 있는 기능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어떤 기능이 있는지. 그래야지 뭘 만들 거 아니에요. 기능이 나와야 되고, 그럼 그 기능을 중심으로 화면 설계가 되는데 이미 그건 돌아가는 거니까 화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. 그죠? 그럼 그 화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리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화면을 그려놔야죠. 그죠? 그렇죠. 그거 안 해본 거만, 그건 안 해본 거예요, 아저씨는. 여기서부터 다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자, 화면 설계, 스토리보드예요. 장면별로 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. 그죠? 네. 자, 이게 있어야 되고,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, 그러면? 테이블 정의가 나와야죠. 그죠? 이거 이미 돌아가는 거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? 테이블 정의가. 네. 그죠?
그렇죠. 있죠. 네. 자, 화면 설계단에서는 이건 뭐도 나와야 되냐면 사이트 맵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. 사이트 맵이 있어야. 네. 그죠? 저렇게 뭐 CSS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게 2번이 설계가 돼야지 그걸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. 자, 그 테이블 정의 나왔죠? 그죠? 예, 테이블 정의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4번 뭐예요? 로직 구성이죠. 그죠? 그렇죠. 네. 예. 로직 구성이 나와야지 이 테이블 정의가 있으면 이 로직 구성이 되는데 이 로직 구성은 1번하고 해당되는 거예요.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봐야 되니까. 아, 네, 그죠? 맞아요. 네. 예, 로직 구성이 나오겠죠. 그럼 5번은 뭐 했어요? 웹에 있는 시스템하고 연결이 되니까 API가 들어가야 되죠. 그렇죠. 네. PHP로 하고 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. 해봤기 때문에. 네. 그렇죠. 그러면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 돼요. 뭐가 나와야 돼요? 이렇게 문서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. 아, 네. 우리가 무슨 노가다 합니까? 쎄 잘라요? 설계도대로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시스템이 언노운 시스템이면 이 시스템을 지금 그렇게 코드부터 구성하는 게 아니라 기능정의 이걸 보고선 기능을 싹 뜯어가지고 예측 기능, 예상 기능 등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죠? 그렇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테이블들 싹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1번 봐서 논리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만들어지면 API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이게 클론 코딩이지.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베낄라 그래요? 기능이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정리가 안 되는데. 이 기본이잖아. IT 하는 사람한테는. 예? 제가 자꾸 왜 문서를 쓰라고 하냐면은 물론 뭐 경력이 20, 30년 된 사람들도 당연히 써야겠지만 지금 초급들인 경우에는 특히나 문서가 중요해요. 왜 절차를 모르니까. 네. 절차를 익히라고 자꾸 반복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, 이게. 그런데 뭐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. 이걸 클론 코딩을 하려면 찾아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정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든가. 이게 기본이에요. 이게 안 나오고선 어떻게 클론을 합니까? 어떻게? 예? 신이에요? 아니요. 그냥 코드만 보면 그냥 이 화면만 보면 코드가 뚝뚝뚝 나오나? 예? 그런 거예요? 아니요. 아, 참. 네, 참 어려워요. 이래가지고 2월 달까지 어떻게 맞추려고 그래요? 예? 아, 진짜. 연말에 화 안 내려고 그러다가 이게 자꾸 이게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들지 마세요. 예? 죄송합니다.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? 이렇게 하면 어느 사이트에도 투입이 안 돼요. 이거부터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영준 씨가 우리가 SI 사업을 했어요. 어느 사이트에 서비스 사이트에 보냈어요. 이게 안 되잖아요. 그거 어떻게 씁니까 그 안에서? 그죠? 그렇죠. 못 쓰죠. 뭘 만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상대방이 감리를 하거나 검수를 하려면 뭘 기준으로 해요? 이거 받고 검수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보고 이렇게 검수하는 거지 뭘로 보고 검수를 해요? 동작 테스트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. 그걸 동적 테스트라 그래요. 예. 프로그램 돌아가면서 코드 돌아가는 걸 보는 거를 동적 테스트라 그래요. 동적 테스트 나오기 전에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게 검수 기준인 건데 검수 기준 절차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가 돼버려요. 설계 방법을 모르는 거고. 우리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할 게 아니라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면. 아, 참 깝깝합니다. 우리 그 변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, 제가. 예. 뭐 잘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.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 두 분은 이게 지금 학교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죠? 여기가 무슨 뭐 유니버시티예요? 컬리지예요?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거 회사예요. 이거 우리는 재주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. 그러면 평균적인 스킬 레벨을 맞춰야지 이게 거래가 돼요. 그럴 거 아닙니까? 상식적으로 뭘 만들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그냥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프로축구단 만든다는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. 지금 우리 E&D가 제가 막 E&D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. 그게 지금 미션 내려오면 당장 상품 만들 수 있어요? 아니요.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진짜 깝깝합니다. 예, 깝깝해요. 일단 뭐 이 정도 상황이면은 그 잔코드 구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, 영준 씨. 그 전산학과 나온 사람과 비전산 계열에서 학원 가서 공부한 사람 아니면 혼자 공부한 사람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?
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네. 코드는 블로그 가서 대충 베끼면 다 돼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대충 뭐 조금 뭐 할 줄 알면은 경력이고 뭐고 다 무시해버리고 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오해한단 말이에요. 이 IT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. 왜 남의 것 갖다 돌리면 돌아가니까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.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 못 만들어요. 설계도 안 되고. 절차대로 만들어야지 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. 그쵸? 네. 그러니까 전산과 학생을 찾는 겁니다. 컴공과 학생을 찾는 거고. 걔들은 그걸 교육을 받으니까. 근데 영준 씨는 컴공이잖아. 아, 정보통신인가? 아, 네. 이 아저씨 진짜 할 줄 안다며. 저건 생각 못했어요. 모르면 물어봐요. 모르면. 예? 네. 그냥 진행하지 말고 시간만 날라가게. 그 변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물어봐요. 예. 어떻게 하는 건지 방향성을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영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지금 아까 보여준 화면이 뭐였냐면은 그동안 했던 거 가지고 막연하게 지금 뭐 코드 만들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. 그거는 아예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아예 못 배운 사람들. 진짜 혼자 공부했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 가서 공부한 사람들.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전문가 집단인데. 그잖아요? 그렇죠. 아, 이게 그래서 좀 깝깝하긴 한데 제가 가급적이면은 지금 여러분 상태를 몰라서 지금 이런 게 많은데 렉처를 좀 할 생각이에요. 제가 렉처를 할 생각이에요. 제가. 네. 아니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.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.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어떤 단위 기능 하나 만드는 거 가지고 실력이 안 돼요. 단위 기능 가지고는 제품을 못 만들어요. 그쵸? 펑션 하나 구현한 거 가지고 어떻게 제품 만들어요? 제품이 안 되는데. 그거를 인티그레이션 해야지 그게 제품이 되는 거지.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인티그레이션 하려면은 과정이 절차가 다 있어요.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막 만들지 않을 거로 기대하고 그냥 내맡겨놨더니 지금 막 만들잖아. 네? 네. 아유 참. 책 좀 보지. 모르면 물어보든가. 어쨌든 이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. 예.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면은 머릿속에 로직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영준 씨는 다음 주까지 뭐 해야 돼요? 이 순서대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야지 작업 공수란 걸 만들 수 있어요. 작업 공수. 예.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작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뭐 전체 인원을 몇 명을 집어넣고 몇 명이 어떻게 하고 난이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.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그쵸? 네. 이렇게 하면 지금 영준 씨가 만든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어요. 끝날지 알 수 있어요? 그렇게 해가지고? 모르죠. 근데 그 지금 영준 씨가 월급 받아가면서 지금 연습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돈 주면서 영준 씨한테 공부하라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, 지금. 네.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, 세상에. 예? 장학금인가, 우리가 주는 게? 일을 해줬으니까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? 제 말이 틀렸습니까? 이거 좀 생각 좀 합시다. 예. 네.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,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, 모르시면 물어보세요. 네. 예. 그리고 지금 제일 나쁜 게 뭐냐면,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모를 때예요.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아니라,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를 때가 제일 위험해요.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,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안 되면,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. 이 직업 세계에서는. 왜냐면은 그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100% 망하거든요. 100%. 그러면 혼자만 망하냐? 주변 사람들 다 괴로워요.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일을 하려면. 그게 직업이에요. 학생은 그래 몰라도 되는데 직업인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.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니까. 깜깜합니다. 일주일 날려먹었네 그러면. 거의 그렇죠. 네,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. 지금 아까 영준 씨가 뭐 어렵다고 얘기한 게 내가 보기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예,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예,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그래서 이쪽 IT를 하는 이쪽 분야는 전공생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?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3학년 때부터는 실습실에서 맨날 먹고 자요, 애들 다. 교수들도 가만두지 않아요. 왜냐면 나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. 그렇죠. 네. 네. 학교에서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훈련을 많이 시켜요.
네, 못 버티면 나가는 거고 학교도 그래요. 학교도.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쭉 설계를 하세요. 그래서 화면 설계가 나올 때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꿨었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화면 설계를 스토리보드라고 하고 이 스토리보드를 세우기 전에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이 사이트 맵이에요. 사이트 맵이 뭔지 아시죠? 이 사이트 맵 만드는 목적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래요. 화면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다 사이트 맵이 있어요. 네. 뭐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품은 다 사이트 맵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야 화면 설계가 돼요. 뭐가 어디 이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으니까. 그쵸? 자, 그렇죠.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이제 그 시나리오 정의를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정의 빼고 시나리오 정의가 있어야 돼요. 원래 시나리오 정의가 있어야 ERD 테이블을 그릴 수 있거든요. ERD 다이어그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가지고 테이블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지금 ERD 만드는 것과 시나리오 정의가 빠져 있잖아요. 그럼 왜 네. 그러냐면 클론 코딩이라 그래요. 이미 만들어 놓은 거라. 있을 거 아닙니까? 그죠? 네, 맞아요. 그러면 DB 스크립트 쭉 출력한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테이블 정리하면 돼요. 그 다음 테이블 만드는 거야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뭐 그죠? 그렇죠. 그건 세 번째 할 일이에요. 그리고 이제 테이블이 다 정리가 되면 그 화면은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게 그림만 그린 거지. 그쵸? 네.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백엔드를 한 거고 이게 화면이 그림이 나오려면은 프론트엔드로 넘어가야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렇죠. 네. 그죠? 예, 여기까지는 포스트맨 가지고 테스트해도 충분해요. 그럴 거 아닙니까? 화면이 없으니까. 그 포스트맨 네. 가지고 여기가 다 됐을 때 그때 화면이 실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. CSS 코딩하고 HTML 코딩하고 여기서 이제 이거 다 테스트 한 다음에 그러면 테이블 정의만 있어도 로직 구성이 가능하잖아요. 그죠? 네. 포스트맨으로 할 거니까. 그죠? 예, 그래서 이 여기서 이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그림을 그려놨던 화면에서 이 위치에 뭐가 출력되고 이 위치에 뭐가 출력되고 이게 다 이 넘버가 정해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렇죠. 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이 메인이다. 메인 화면에 메인 다시 1번이다. 메인 다시 2번이다.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을 거고 이거는 메인 다시 1번에 버튼 1번이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. 스스로. 그죠?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눌렀을 때 포스트맨이 DB에서 뭘 갖다 긁어가지고 여기다 뿌릴지는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아, 네. 그게 4번이에요. 네, 그게 4번이에요.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거를 포스트맨을 쓸 수 있게끔 API를 붙여놓으면은 바로 포스트맨 갖고 요 작업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. 정리되어 있는 건 이건 엑셀로 정리하면 되겠죠? 아, 엑셀로 그렇죠. 네, 엑셀로 정리해서 실행했을 때는 DB에서 어떤 데이터를 주면 되겠다라는 게 이제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. 그죠? 예, 그렇게 정리해서 5번까지 끝내놓으면은 그 다음에 화면 설계하는 거예요. 아니, 화면 설계가 아니라 프론트엔드 코딩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프론트엔드 코딩부터 시작했잖아요, 아저씨가. 이거 설계도 네. 안 했고. 그럼 무슨 파악한 것도 아니죠. 어떻게 뭘 파악한 거예요? 그죠? 클론 코딩 하라니까. 네. 이 만약에 문영석 인턴이 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. 문영석 인턴에도 똑같이 클론 코딩 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문영석 인턴은 모르는 게 당연해. 왜? 학생이니까. 그죠? 배우러 왔잖아요, 여기 회사에. 그렇죠. 네. 그러니 그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일단은 클론 코딩 시켜보고 어디까지 아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모자란 부분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영준 씨 입장이 다르잖아요. 그죠? 네. 기성직원인데.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게 죄가 돼요. 영준 씨는. 맞죠? 예, 맞아요. 네. 모르는 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구성대로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문제없게 발표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. 네. 예. 오늘 아까 그거는 그냥 영준 씨가 뭐 연습한 코드 나열한 거라 의미가 없어요. 하나도 정리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수업 자료 쓸 거예요? 뭘로 할 거예요? 그죠? 예. 영준 씨가 연습한 거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, 여기가. 그렇죠. 네. 예, 정리된 걸 설명을 해야지. 그죠? 그 변승원 씨 쪽에서 하는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변승원 씨는 일단은 뭐 전체 구성은 안 됐지만 정리는 상당히 잘 해놨어요. 그쵸? 네, 예. 맞아요. 예, 콘솔 화면에서 CLI 화면에서 이 명령이 내려가면 이건 어떤 거 의미고 이 명령은 왜 쓰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예, 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준 씨는 전공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를 모르겠어요 지금. 예. 무슨 학생이 짜는 코드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뭐라고 한 겁니다. 연말인데 좋은 얘기만 해도 모자를 파네. 기분 나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.
이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우리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. 그렇죠? 네. 네,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. 그리고 영준 씨도 지금 내가 보기엔 영준 씨가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 같은데 우리 조직에서 이 IT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나가세요. 예. 우리 회사에 있든 다른 데 가든 이걸 모르면은 근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쵸?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설계가 되는 건지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세요. 예.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 예전에 공부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. 예.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안 나오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제가 또 쓴소리해서 죄송하고 저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쓴소리는 서로 기분 안 좋거든. 아, 예. 그잖아요.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좋지 나도 뭐 근데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. 그 두 분의 인건비를 매달 지급하려면 E&D가 뭘 팔아야 되는데 뭘 팔아요 지금? 어떻게 팔아?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는데 그러면은 무한정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란 말이죠. 예.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 상당히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. 그러니까 두 분 한 분 더 있지. 그 유기상 책임도 상당히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. 예. 본인 단에서 설계가 나와야 돼요.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고. 그렇지 않은데 무슨 개발자야. 그죠? 그러니까 제일 그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지점들이에요. 그 설계 방식이나 방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들 대충 이제 읽어보고 와서 하려다 보니까 순서와 절차를 맞추지 않고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. 그러니 설계를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한 2, 3년 정도 보통 3년에서 5년 차가 업계에선 제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. 트레이딩이 제일 잘 돼요. 그런 직원들이 싸니까 인건비 싼데 내용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면 딱 그 타이밍에 뭐 몸값 올려가지고 다른 업체에 가잖아요. 중요한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회사의 그 엔지니어 책임자나 팀장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? 이런 거 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물어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문제는 뭐냐면 뭘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위험한 게 그거예요.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, 본인도. 그래서 업무를 배치하고 투입을 했더니 하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주일 조용히 넘어가다가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랑 뭐가 달라요? 똑같이. 그러면 이 잡이 아니라 이 태스크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태스크가 안 된 거잖아요. 이게 매주 밀려서 한 달 지나가고 두 달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가 재료비부터 사업비가 다 되는 사람들인 건데 그건 어디서 복구합니까?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, 이거는.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. 그러니 한 2, 3년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2, 3년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맨날 그 결론 안 나오면 물건 한 번도 제품을 못 만들어 보고 만들다 나가고 한 사람들이 나이만 뭐 30 먹고 40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갈 데 없어지는 거예요. 아니면 계속 어디서 뻥치고 살든가. 예, 뻥치면은 뭐 제가 얘기했지만 3개월, 6개월에 길어요, 길어요, 길어. 왜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절차대로 해야 돼요. 절차대로 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. 잘 되면 문제 없지만 항상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 빠지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절차대로 만드는 거예요. 네. 예, 그게 목적인 거예요. 멋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. 그죠? 그러려면 항상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. 그쵸? 그래서 기록을 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. 목적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 일절만 할게요. 네, 서로 뭐 연말에 기분 안 좋으면 뭐 그러니까 일절만 할게요. 네, 그리고 그 변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구글 메일을 쓰게 되면은 아마 될 거예요. 네, 뭐 예제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걸 구글 메일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API 서비스가 아니라 알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DB에 이메일 주소만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마음대로 핸들링이 가능하니까 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. 다른 네네 다른 사안은 뭐 없고 뭐 그냥 오늘은 사실은 해피 뉴어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쓴소리를 했네. 아이 참. 아이 뭐
뭐 과정이에요. 그죠? 과정이에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죠? 우리가 벌써 한 달을 이거 가지고 한 달 소비했잖아요. 한 달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에 한번 뚜껑 한번 열고, 그죠? 예. 사실 이게 업무량이 많은 게 아닌데 뭐 하는 것도 사실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 긴 시간 동안 뭐 했냐는 얘기가 나오면 솔직히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나오면. 하여튼 뭐 그건 그렇습니다. 그거 그렇고요. 뭐 더 얘기하면은 또 안 될 것 같다. 오늘은 그죠? 12월 말에 뭐 안 좋은 소리 많이 하면 뭐예요. 됐고요.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해요. 네.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도 답답하겠죠. 네, 제가 답답하다는 얘기를 안 하면 또 왜 답답한지를 모를 수도 있죠. 그죠?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참 그 문영석 학생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상황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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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행이네요. 그 매주 우리 위클리 끝나면 그 문영석 학생이 했던 거는 저한테 링크로 날려주세요. 제가 확인해 보게.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요. 뭐 오늘 뭐 그 영준 씨는 좀 미리 물어봤으면 좋았잖아. 그죠? 그러게요. 네. 뭐 잔소리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. 뭐 우리의 흔적들은 가감없이 다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좀 기록 남겨가지고 이따 유튜브로 링크 올려주시고 하여튼 뭐 두 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더 빡세게 합시다. 네, 제가 뭐 오늘 뭐 별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. 그리고 영준 씨는 이 순서대로 잘 구성하세요. 네, 네? 이거 기능정의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물어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. 물어봐야 돼요. 네. 네, 지금 업체 경력 한 3년 되죠? 아니요, ENC만 1년 아니에요? 네, ENC만 1년이고요. 작년엔 IT는 관계없어요. 그래요? 작년에 IT? 했던 일이요. 네. 법률 사이트 있잖아요. 네? 거기 회사가 법률 회사였거든요. 거기서 법률회사. 판례문 보고 그 요약한 일 잠깐 하고 가끔 이제 키스트에서 받아온 일을 잠깐 처리했죠. 그냥. 그럼 좀 잡무만 했겠네. 그죠? 네, 그렇죠. 네. 책임은 없었고 잡무만 했겠네. 그렇죠. 네, 뭐 그렇죠. 학교 다닐 때 좀 열심히 하지. 제가 좀 휴학을 좀 길게 해서. 네, 그래요.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. 하여튼 뭐 그럼 E&D에서 열심히 많이 좀 배우세요. 네,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지 뭐. 하여튼 요 순서대로 다 하셔야 됩니다. 화면 설계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? 네, 그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. 다시 한번 찾으면 모른다는 얘기네. 아니요, 옛날에 어디서 받긴 했는데요. 네, 그 모른다는 얘기잖아.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. 그냥 깔끔하게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대해주잖아요. 네. 네. 하여튼 뭐 이것도 그럼 리소스 줘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테이블 디스크립션 하는 건 알죠? 정확히는 몰라요. 이제 솔직해지네요, 그죠? 네. 테이블 스페시피케이션,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테이블 명세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네, 그것도 보통은 엑셀로 많이 정리를 해요. 네, 엑셀로 정리해서 거기서 들어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드명. 그죠? 필드명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, 네,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, 그다음에 랭스, 그다음에 설명.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되는데,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이 용도가 필요해요. 뭐냐면 뭘 적어주냐면 이 테이블이 뭐 하는 거라는 걸 좀 적어놔줘야 돼요. 왜냐면 나중에 네. 열어봤을 때 뭐 하는지 모르면 이게 테이블 필드만 써 있으면은 고생해요. 한 며칠 들여다봐야 이해가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보통 적어놔요. 이 테이블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쭉 적어놓는데, 이거는 지금 클론 코딩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. 내가 보기에 이거는 왜 만들었을 것 같다. 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을 텐데, 그죠? 그 플라톤 안에 여러 개의 테이블 중에 뭐 테이블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 테이블은 왜 쓰겠다 이런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, 그죠? 네. 그거를
본인이 창작을 해서 쓰는 거예요. 이거는 클론 코딩이라. 베껴 쓰는 거라. 그쵸? 이게 하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필드 정의를 하는데, 여기 뭐 당연히 뭐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와야 되고, 프라이머리 키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. 네, 프라이머리 키는 왜 들어온지 지난번에 얘기했죠. 그렇죠. 왜 들어오죠? 정의 순서대로. 순서대로? 맞아요? 그 프라이머리 키 왜 줘요? DB에서 프라이머리 키. DB에서 그러니까 네. 그 유일한 값을 주려고 네? 유일 값을 준다고 해야 되나? 그러면 그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. 왜 그런지. 왜 프라이머리 키를 줘야 되는지. 예를 들면 만약에 id가 중복되는 값이 있으면요, 그렇죠? 그럴 경우에는 이제 뒤에 값들이 다를 거 아니에요, 또. 네. 그러면 이걸 이제 중복되는 게 올라와도 나중에 서치할 때 이 값 중복되는 값 중에서 유일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일한 값은 변경이 웬만해서 안 되니까 그 값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게 네. 해라고 생각합니다. 뭐 그 말도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CRUD라고 하잖아요, 보통 우리가 DB 네. 얘기할 때 UD라고 하잖아요. 네.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. 이쪽이 아니라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해서 항상 문제가 돼요.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, 예를 들어서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 있죠. 그렇죠, 네. 네.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같을 수가 없을 테고, 뭐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름으로 만약 이름으로 한다면 뭐 김계동이 있고 김계동이 또 있다고 쳐요. 이런 상태에서 하나는 한국대학교고 하나는 뭐 미국대학교예요. 뭐 이랬다면 검색 조건을 네임필드로 잡았으면은 김계동과 김계동을 구분을 못해요. 그렇죠? 그렇죠, 네. 네.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건데 이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을 때, 갱신을 했을 때 얘를 가지고 만약에 갱신을 했으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면은 두 개가 다 한국으로 반영이 돼버려요. 그냥 한 번에. 그죠? 맞아요, 네. 네. 그리고 지울 때, 딜리트 할 때도 이 김계동으로 조건을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다 지워져 버려요. 그냥. 이게 많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워지겠죠. 그렇죠, 네. 그래서 쓰는 거예요. 프라이머리 키는. 예. 그러니까 중복 아까 그 검색 조건도 맞긴 하나, 검색 조건은 지워지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거라서 뭐 이게 정리는 할 수 있어요. 로직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우면 끝나는 거라 이거 끝장이거든요. 이게 한번 잘못 지우면. 그렇죠, 네.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. 자, 프라이머리 키 있으면 되고, 그 다음에 필드명 중요하죠. 필드명 그렇죠,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뭐죠? 필드명 다음에 데이터 타입, 네. 그 다음에 랭스. 네,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각 필드명에 대한 설명. 이게 엑셀로 주어지는 거고, 이거를 이제 SQL로 만들 때는 여기만 긁으면 되죠. 이 필드명만 있으면 되죠. 그죠? 그렇죠, 네. 그것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다 그 테이블 정의할 때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또 어떻게 요령인데, 사이트 맵을 만들면 이렇게 되잖아요. 보통 사이트 맵을 만들면 메인이 있고 메인 밑에 또 무슨 메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보통 이렇게 트리 구조로 만드니까. 그죠? 그렇죠, 네. 네. 그리고 이 트리 구조로 만드는데 보통 여기서 다시 뭐 특정 키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가게도 만들어요. 이렇게. 근데 이거는 내비게이션을 위해서 사이트 맵이 필요한데, 만약에 이 각각의 화면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화면에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이다. 그러면 여기에 테이블 번호가 예를 들어서 이게 멤버 테이블이다. 멤버 테이블 첫 번째다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블 멤버 테이블이라고 써주면 돼요. 화면에다가. 그러면 얘가 여기라는 거를 금방 알거든요. 그쵸? 이걸 두 개 네. 일치하면 돼요. 그래서 1번, 2번을 쓸 때 그렇게 서류를 정리하면 됩니다. 실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현 설계할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해요. 예. 그럼 나중에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. 그쵸? 그렇죠, 네, 네. 뭘 만들려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. 자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서버가 백엔드가 다 구성되면 그때 가서 뭐 합니까?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놨던 화면 설계 가지고 코딩을 하면 돼요. 프론트엔드 코딩을 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네, 그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 네, 모르시면 물어보세요. 네. 네네. 알겠습니다. 하여튼 뭐 수고 많이 하셨고요. 종료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많이 봐주세요. 네.